あら、もうちょっと左ね。はいはい。運番。よーい。スタート。 일본의 한 영화 촬영 현장. はいカット。 감독의 큐사인이 떨어지자 배우들의 연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모습을 드러낸 배우 중에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개그우먼 조혜련이다. 영화 의자 여자 거 남자 거. 화면 속이 아닌 카메라 밖 조혜련의 진짜 사연. 이것은 그녀의 도전에 관한 이야기다. 어느 추운 날 김포공항에서 조혜련을 만났다. 그녀는 일본 방송 촬영을 위해 오사카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일본행 비행기에 오른 지도 햇수로 5년. 1시간 남짓한 비행 시간이지만 워낙에 자주 오가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많이 온다. 방법이 있어. 목도리는 이불이 되고 가방은 발받침대가 되고. 안녕하세요. お顔ちっちゃいね。 예, 지직. ちっちゃいちっちゃい。握手したか。はい。頑張って。 나는 얘기하지. 한국의 개그우먼 조혜련을 알아보는 일본인들이 꽤 많아졌다. 그럴 정도로 그녀가 이 길을 수도 없이 오갔다는 얘기다. 장사하는 사람 같아. 다 일본이야. 여권을 가득 메운 한국과 일본의 입출국 도장들. 돌이켜 생각하면 참 무모했던 일본 진출의 꿈을 이루게 된 것도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구름 위에 정말 떠 있던 것 같아요. 지금 구름 위에 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비행기가 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때는 내 인생의 최고의 도전이니까. 그때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게 의사소통 능력. 그년 얼마 전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5년 전 일본어 공부도 이렇게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외국어는 반복을 따라갈 수도 없어. 반복을 하면 무식하게 반복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스스로의 경험으로 갖게 된 확신이다. 새로운 언어에 대한 두려움 대신 すいません。MBS チケットを使いますか？エアポート。はい。 그녀 자신이 지독한 반복을 통해 불과 6개월 만에 어지간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촬영이다. 二人でかっこよくちょっとこのレオン風なモデル風な感じで。レオンはい。ああはい。素敵なモデル風なそう。の方がいいですか？はい。面白くはいはい登場していただいて。ファッションショーみファたいな。ッションショーみたいな感じではい。 PD의 주문을 금세 파악하고 조혜련은 그 이상의 모습을 표현한다. 그녀의 등장만으로 현장의 분위기가 살아난다. 우리가 익히 봐온 현장이 아닌 일본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모습은 어떨까? 김치조 조혜련. 자연스럽게 MC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도 주고받고 위축되거나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다. あんたらは考えられへんがな。なんで？韓国からテレビクルーを連れてきてるという。見てくださいよ。はい、すいません。迷惑だ。ね、すごいね。韓国で言うたら、こっちで言うたら NHK みたいなとこらしいで。そんなことで私の親戚です。親戚。なんかかっこいいかなと思ってこれは。ホームビデオちゃうやろな。やめてくださいよ。実は本当に KBS っていう番組テレビ局の水曜企画っていうドキュメンタリー。ヘイノさんやっぱり韓国では大人気なわけでしょ。いやいやそうですよ。ナンバーワンコメディアン。ねえコメディアンです。なんかこう韓国の方が喜ぶギャグみたいなのあるんですか。
しますなんかちょっとちょっとぜひ僕ら勉強した方がいいですね。食べました 그녀 특유의 몸짓과 임기응변에 진행자와 스태프 모두 만족해하고 一緒に行きましょう行きましょう。 그렇게 오프닝 촬영이 마무리된다. 人多いね。 촬영 중인 프로그램은 일본 MBS 방송국의 인기 있는 음식 프로그램. 오사카 곳곳의 독특한 맛집을 출연자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소개한다.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보고 그에 대한 소감을 재치 있게 설명해야 하는데 그녀는 여기에 있어 발군의 실력을 선보인다. 촬영장을 구경하던 팬들은 조혜련의 이런 모습이 재밌다. 面白い。すごい親しみやすい。どんどん韓国の方が日本に来て活躍していただいたら嬉しいと思います。はい。こっちで移動しますじゃあ移動で 오늘 하루 6곳의 메뉴를 맛본다. 그때마다 각각 적절하게 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 어휘력이나 순발력은 필수고 문화적인 배경까지도 꿰고 있어야 한다. 탁구만이 제작진이 제공하는 건 순서를 정리해 놓은 정도의 대본. 방송은 출연자들의 순간순간의 멘트와 애드리브들로 채워진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잘 들으면서 내가 뭔가를 쳐야 되겠다. 분위기를 잘 읽는 게 중요하죠. 옛날에는 막 예를 들어 옷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머리 얘기하고 그랬어요. 딱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얘 우리말 못 알아듣는구나. 티가 났지.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해도 여기 와서 분위기 잘 못 읽고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면 여기서는 인정 못 받는 거죠. 일본어 한마디도 못하던 그녀가 지금처럼 일본 유명 연예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현장을 주도하며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ヘリョンさんのようなタイプの女性の芸人さんっていうのがあまり日本ではいらっしゃらない体当たりでどんな場所に行っても物おじをされないで大物の芸人さんがいても、遠慮せずにこう絡んでいけるっていうそういう積極性のある芸人さんってあまりいないのでこう体でもギャグをこうパフォーマンスでもギャグを取れるし本当にどんな場に行っても盛り上げてもらえるというようなところをこちらとしてはすごく期待をして、キャスティング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그녀의 장점은 여러 일본 방송을 통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일본 데뷔 5년차. 한국에서의 지명도나 십몇 년 경력은 있고 신인의 자세로 임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아주 사소한 역할이라도 열심히 했다. 그렇게 조금씩 그녀의 인지도는 높아졌다. 촬영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 양손에 짐을 잔뜩 든 채 지하철에 오른다. 이것이 일상적인 일본의 조혜련 모습이다. 현재 매니저가 있지만 기본적인 스케줄 관리 정도를 해줄 뿐이다. 서울에서보다 몇 배는 더 신경 쓰이는 촬영을 하고 난 뒤라 진이 빠진 상태지만 그녀는 또 책을 펼쳐든다. 잠깐의 짬이라도 나면 뭔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녀. 오늘은 일본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이 있다. 일본어가 서툴던 시절 한 집에서 지냈던 이들이다. 간판! 오이사시부리! 혼도 아까웠다. 네, 유키코와 일본어를 빨리 익히기 위해 그녀는 좁고 허름한 집에서 사람들과 부딪혀가며 온몸으로 말을 배웠다. 그 힘들었던 시기에 친구가 돼준 어린 선생님들. 제가 한국말 공부했었어요, 한국에서. 그때 그 텔레비에서 본 사람이 여기서 같이 살게 되니까 너무 놀랬죠. 얘네들이 있어갖고 내가 뭐 일본어가 틀리고 이러면 고쳐주고
아른 같은 것도 많이 고쳐주고. 오스모상. そうですお相撲さんです 일본의 한 스모 선수가 조혜련을 알아보고 사진 촬영을 あり 부탁한다. がとうございますすい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때때로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냥 일본에서 고생한 게 헛수고는 아니었구나 싶다. 밤이 깊어서야 도착한 그녀의 일본집. 죽겠어. 맨날 여기 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거 정리한다니까. 여기 일본은 화장 쓰레기 버리는데 되게 날짜가 정해져 갖고 못 버린단 말이야. 난 필요 없는 건데 뭐 괜히. 여럿이 어울려 살던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자신만의 방을 마련한 게 겨우 몇 달 전이다. 우리 집이에요. 어? 여기 화장실 따로 있어 여기는. 봐봐. 여기 화장실 따로. 목욕탕 따로. 이건 얻은 거. 냉장고, 세탁기 얻은 거. 여기 침대. 어? 소박한 살림살이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녀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개그우먼 조혜련인가 싶은데 5년 전 다짜고짜 일본에 왔을 때에 비하면 이건 호사를 누리는 거란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반성 무슨 거 있잖아. 이거 진짜 어디서 보여준 적 없는데. 많은 이들이 만류한 도전이었다. 말을 잘 한데도 문화가 달라서 웃음을 주는 게 쉽지 않음을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았다. 하수구가 막히면 뚫어야 한다. 막혔던 거지 그때. 하지만 하고 싶었고 하고 싶으면 해야 했다. 한 주 한 주가 목숨을 건 싸움이다. 그랬구나. 말이 안 된다면 할 수 있게 만들면 된다. 이를 위해 그녀는 매일매일 일어로 반성문을 썼다. 이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었지 내가. 이게 다 반성문들 이렇게. 봐도 모르겠죠. 내가 왜 니시카와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해서 이제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그녀에게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를 잘할 수 있게 됐느냐고. 그러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한다. 죽어라 했다고. 이게 아니면 안 된다 마음먹고 모든 걸 걸었다고. 그냥 시선을 바라볼 때도 일본어가 제 주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자 위에도 붙이고요. 여기 손끝에다도 쓰고요. 그 다음에 수첩에도 막 적어놓고요. 차, 그 다음에 화장 지울 때 거울, 그 다음에 변기 앞에 벽. 보이는 데에는 일본어를 다 도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본 진출을 마음먹고 그냥 일본에서 규모가 제법 큰 기획사를 찾아갔다. 그것이 현재 그녀가 소속돼 있는 호리 프로덕션이다. 연예인만 300명. 이 사람이 와다키코라고 유명한 그 경력 41년 이 회사. 어? 일본의 최정상급 스타들이 소속돼 있는 A급 기획사가 처음부터 그녀를 흔쾌히 받아준 건 아니다. 이제 한류가 너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읽는 아줌마들이 진짜 좋아하는 잡지야. 호리 프로덕션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잡지 인터뷰. 結婚式をマイクが爆弾になってるんですよ。こんな風になってて、それを持ってそれで50台のカメラのマイクをこう持ってるんです。それではいそうしますって言ったら、それを見て爆笑したんですよ。 지금은 유창하게 일어로 인터뷰를 하지만 처음 이 기획사 문을 두드렸을 땐 통역을 대동했다. 그러자 기획사 측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写真だけ撮ったら終わり。 언어 때문에 활동이 힘들 것 같으니 나중에 일어를 잘할 수 있게 되면 보자고 거절 아닌 거절을 한 것이다. 일본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후원이 필요했기에 그녀는 이 회사를 포기할 수 없었다. 연예인이 한 300명, 그리고 선배 중에 가장 오래된 선배가 41년,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30년, 20년 되고 나는 4년만 된 지가 완전 신인이고.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한 이 프로덕션이 자신을 지원해 준다면 일본에서 절반의 성공은 이루는 거다 싶었다. 첫 대면 뒤 6개월 후의 만남. 이곳 사무실에서 면접이 이루어졌다. 심장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톡톡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긴장감 있잖아요. 와, 정말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비호감 캐릭터였지만 데뷔 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당시였다. 특히 골룸을 흉내낸 모습은 전 국민의 배꼽을 빼놓았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일본으로 눈을 돌린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윤사마 막 이런 분위기, 막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위기를 보면서 아, 내가 그 일본어가 된다면 그 일본에서도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한국에 왔다가 그냥 뭐 재미로 히라가나 하고 가타카나를 혼자 연습을 하고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생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프로덕션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또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본을 여행하면서 접한 한류 문화에 나도 끼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이 숱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까지 오게 만든 것이다. 이제는 자신의 소속사가 된 호리 프로덕션의 전담 매니저도 있다. 来週日曜日の料理番組なんだけど、これはどんな料理をすればいい？もしやるとしたら番組側から言われたお題をみんな一斉に作るか、もしくは自分の得意料理多分お題が出されて作るか。 꼭두 새벽, 조혜련이 외출 준비를 서두른다. 도쿄에서 꽤 멀리 떨어진 촬영 현장까지 7시 전에 도착해야만 한다. 서울 같았으면 매니저가 집 앞에 대기했겠지만 여긴 일본이다. 장사하러 가는 것 같아. 서울에서 공수해온 김을 챙겨들고 지하철, 버스, 택시를 갈아타며 혼자 찾아가자니 갈 길이 멀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가진 거 별로 없고 예쁘지도 않지만 열정 많은 뜨거웠던 첫 마음. 시대 일주일에 48,000원 벌었으니까 그래갖고 전철 타고 다니고 그때는 버스 타고 다니고 계란 넣은 라면 먹는 게 꿈이었죠. 그때는 계란 못 넣어 먹었지. KBS 다닐 때. 이번 일본 일정은 그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私子供たち全員の家も知れなかった。ダメですね。2人は一番大切なものは。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 조금 전까지 그녀가 외우던 대사 내용이 지금까지 웃고 까불던 여타의 프로그램과는 다른 분위기의 촬영임을 짐작해야 한다. 校長先生が私に花をくださるんですけど、それを持って行ってもいいですか？最後そこになんか刺したいので持ったんですけど、途中でいいですよ、いいです。それでいいですよ。はい、最後渡してくれません？もっと後でね。そしたらなんかいいよ。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 기래. 상대 배우와 감독과 촬영 내용을 진지하게 의논하는 여배우. 영화 의자 여자 거 남자 거 있단 말이야. 여기 오면 막 담요도 덮어줘 막 그런다. 어제 전철 타고 이런 거랑 또 달라 여기. 특유의 장난기로 현장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조혜련의 모습은 평소와 다를 게 없지만 지금 그녀는 일본 영화의 여주인공으로서 촬영이 시작되길 기다리는 중이다. 일본의 유명 감독이 연출하고 일본의 유명 배우와 함께 출연하는 영화 숲의 노래가 들린다. 이 영화에서 조혜련은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시골 분교 음악 선생님 역을 맡았다.
감독은 한 프로그램에서 아버지 생각에 눈물 흘리던 조혜련의 모습을 보고 캐스팅을 すい 결심했단다. ません中学の時高校の時大学の時も休学しながらバイトしながら私は学費を稼いだんです。なんで私のお父さんは何もやってくれないのっていう気持ちでお父さんが嫌でした。すみませんねってその後息を引き取りました。お父さん私がすみません。私がごめんなさい。大丈夫ですよ。あなたは体が弱くても仕事ができなくてもあなたは私のお父さんでした。愛してるよと。やっぱなんか芝居というか一度なんか僕の映画に出てもらいたいなっていうのがずっと自分の中にありまして、だからお笑いの人なのかいや もしかしたらお笑いの人じゃないんじゃないかと、もっとシリアスな芝居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があってね、でそういうことが僕の中にあって、でどうしてもやっぱり彼女を主役にした脚本を作りたいと思って。 믿어지지 않았죠. 제가 한국도 아니고요. 일본에서 그것도 주연을, 그것도 이게 코믹 영화가 아니라 정말 진지한 역할이잖아요. 와,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한 2주일은 잠을 잘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아서 정말 그 보통 하는 거 이렇게 볼을 한번 꼬집어 보기도 하고 이게 진짠가 너무너무 기뻤죠. 처음부터 조혜련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 작업이 이루어진 영화. 오늘 촬영 분량은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될 엔딩 부분이다.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던 딸이 아버지의 묘 앞에 처음으로 서게 되는 장면.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배우의 연기를 지켜본다. 감독은 그녀에게 절대 울지 말라고, 슬프지만 그걸 눈물로 터뜨리지 말고 속울음으로 삼켜달라고 주문했다. 너무 오버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히나 난 코미디언이니까 이런 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되게 어렵죠. 그리고 또 그거를 일본어니까 일본어로 생각하면서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감정을. 그년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토록 아버지를 원망했던 기억. 돌아가시고 나서야 마음 깊이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깨달음이 고스란히 영화 속 주인공의 감정에 투사됐다. 영화 속 주인공이 곧 조혜련이고 조혜련이 곧 영화 속 인물이 된다.いや、やっぱりね、僕が思った通りしっかりしてます。僕がキャスト要するに選んだね目に狂いはなかった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はい、OK。 피아노가 좋아 연습했는데 음악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되고, 싫어했던 아버지를 품에 안자 아버지 얘기로 영화를 찍게 되고,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일 수 있을까? 배우가 되고 싶어 연극 영화과 갔지만 키 작고 예쁘지 않아 포기했다. 대신 웃음으로 감동을 전하고자 했고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온 힘을 다했다. 그것이 결국 그녀가 원래 품었던 배우의 꿈을 이루게 해준 것이다. 사람은 생각한 그대로의 사람이 된다고 했죠. 부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미래를 포기하지 마세요. 철저한 낙관주의가 되어 미래의 최고로 멋진 자신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내가 생각한 그대로의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하고 묻는다면 제가 확실하게 보증해드리죠. 그렇게 살다간 산 증인으로서 자신 있게 말이죠. 괜찮죠? 마흔의 나이에 피아노를 배우는 게 환갑에 시작하는 것보단 이르지 않냐고 조혜련은 말한다.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했다면 그건 그만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묻는다. 내일의 당신은, 10년 뒤 당신은 어떤 꿈을 이루고 싶냐고. 꿈이 많아서 그 꿈에 도전할 수 있어서 위풍당당 조혜련은 참 행복하다. 저 같은 경우는 뭔가에 도전하는 게 마치 제가 늘 먹는 밥 같은 그 도전을 할 때 진짜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존재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